상품기획 경영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M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주로 이렇네요. MD는 무엇이고 왜 MD가 각광을 받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MD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MD 전공에서 공부를 하면 진로가 어떻게 되고 그를 위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기획 경영 전공. 자, 과연 이게 무엇이냐?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하기 전에, 자, 상품기획 경영 전공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대학 정규 전공이다. 심지어는 세계 최초 유일의 대학 정규 전공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경인여대 MD 경영 전공 들어오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을 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상품기획 경영 전공이라는 대학 전공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자, 경인여대만의 어떤 유일한 이런 최초의 MD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MD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거나 그러면 머천다이저라는 영어 단어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M하고 D를 따가지고 M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자, 상품 계획하고 상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어떻게 진열해서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판촉 활동을 할까, 이런 일련 활동을 하는 전문가다. 그래서 상품 기획관이 상품 계획가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상품 전문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예를 들어 보면 날씨가 어떠냐, 비가 오느냐, 눈이 오느냐, 또는 미세먼지가 있느냐, 또는 온도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봄같이 아주 따뜻하냐, 계절 또는 최근에 유행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노출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 전략을 짜는 사람이 MD다라고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아직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MD라는 게 그러면 갑자기 생긴 걸까? 아니죠. 자, MD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마케팅이라는 활동이 나오면서 머천다이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유통채널,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가 할인점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화장품 판매점이라든가 다 이 MD의 직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이 MD를 얘기했어요. 즉 예를 들면은 행사 상품을 갖다가 어디에다 배치할까?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가면 행사 상품을 매대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 봤을 거야.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MD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는 이 MD가 영업직의 개념이 많이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MD가 많은 관심을 안 받게 됐고, 젊은 친구들한테 이 직업적으로 인기 있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사러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점원이, 어머니 너무 멋지다, 이 옷 입으니까 너무 깜찍하고 좋아요, 이런 거 들어봤을 거고, 또 어머니가 갔을 때, 어우 사모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티가 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한번 이 옷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해본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D 하면 그럼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런 역할이 MD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 아주 일부의 기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MD가 각광을 받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자, MD가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MD 경인여대 이제 MD 전공을 오고자 지원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MD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 학생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MD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사회적으로 이 수요가 많아진다는 걸 여러분들은 벌써 깨달은 친구들이에요. 선각자예요. 선각자.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들었죠. 4차 산업혁명이 왔다. 자 뭐야 4차 산업혁명. 정보기술 ICT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발전이 결국 유통산업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들어보겠지만 인공지능이니 IoT, 사물 인터넷이니 DA 하면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AR, VR, 로보틱스 뭐 이런 거, AR 증강현실이니 또는 버추얼 리얼리티라 해서 가상현실 이런 얘기를 막 들어봤어요. 이런 정보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통산업, 기존에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산업이 홈쇼핑, 온라인, 모바일 쇼핑 이런 패턴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정보기술이 유통산업을 더 한층 고도화시킨 거야. 발전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MD라는 역할이 시대에 맞게끔 수요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만큼 MD가 역할을 할 때가 온 거예요. 빛을 발할 때가. 자, 이런 정보기술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택트라는 얘기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비대면이라고. 이런 언택트 추세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마케팅이 점점 가속화된 거예요. 옛날 기존에는 마케팅하면 TV나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방적인 광고 또는 뭐 신문 찌라시라고 우리가 얘기죠. 전단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광고하는 거를 봤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 뭐예요? SNS를 통하거나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통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얘기한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업직에 비슷한 MD 역할이 많은데 이런 인터넷 웹상이라든가 모바일 유튜브 같은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러 그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몰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게 뭐냐면 모바일이나 컴퓨터 기술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고객에 대한 어떤 행동들 구매 행동 이런 관심사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제 수집이 돼요. 무서운 세상이죠.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런 정보들이 다 누군가 다 크롤링 끌어가고 있어.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행태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할 거야. 뭐 물건 사면 저 SNS나 이런 데서 나 뭐 샀어 어때 이쁘지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블로그에 어떤 상품을 하고 후기 막 올리고 그러죠. 자, 이 상품이니까 뭐가 좋았다. 또 아니면 이 상품은 절대 사면 안 돼. 막 이런 것들 다 경험담을 다 올려요. 자, 이런 데이터들이 다 체계적으로 모아져서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건 누가 하느냐? MD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니까 우리 MD들의 역할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유통업체들이 이런 MD들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왜냐? 오프라인 중심의 MD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디지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MD의 어떤 그 순발력, 속도감 이런 게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어떤 트렌드, 영어로 트렌드라고 경향, 소비자의 경향, 욕구 변화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에 맞는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게 누구냐? 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G세대라고 그러죠. Z세대. 모바일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옆에 핸드폰을 달고 태어난 세대죠. 이 세대들은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만지고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 모바일 이 디지털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빠르게 그 변화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MD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시대 흐름에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들이 과거와 달리 무슨 일을 한다? 단순히 온라인 MD만 예를 들게요. 오프라인은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기 상품, 베스트 상품, 가장 잘 팔리는 상품 또는 기획 상품, 우리가 신상품이라든가 요번에 중점을 두고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라든가 또는 이제 프로모션, 판매를 더 활발하게 하고 싶은 이런 상품들을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느 곳,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한 게 일단 MD다. 이것도 좁은 의미에 이제 MD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무궁무진해지 됐는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MD의 역할이.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더 생각을 살펴볼게요.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이 MD 분야가 많은데 자, 첫 번째 이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소셜 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같은 이커머스 분야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MD가 과거의 MD하고 역할이 달라지고 있고 또 이제 뭐냐면 홈쇼핑이라고 여러분들 물건 사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홈쇼핑에서도 MD가 있는데 홈쇼핑 업체들이 T커머스라고 조금 홈쇼핑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 나오지만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TV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셋톱박스.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홈쇼핑이나 티커머스 등에서 이제 MD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뭐 여기에서 패션이라든가 뭐 이런 전문 분야별로 화장품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뭐 펫이라든가 이런 분야별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MD들의 역할이 있고요. 이제 전통적인 개념 오프라인 현상에서 온 게 여기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라는 게 이 V는 비주얼이에요. 이건 뭐냐 백화점이야. 이제 백화점에서 옷을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과거 기존에 이제 MD들의 역할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이제 온라인이나 SNS로 이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테일도 마찬가지. 할인점이나 가전제품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MD들이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역할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해지고 그 역할의 전문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선각자예요. 벌써 남들보다 이미 앞서가는 깨우침을 가진 친구들이다. MD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그런 증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MD 관련된 언론 보도들이 뭐가 있냐. 최근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요가 많은데 한번 봅시다.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MD가 되고 싶으면 이커머스를 봐라. 즉 뭐냐면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MD의 역할. 오프라인에서 이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SNS 이런 쪽으로 즉 위메프, 쿠팡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일부러 이제 형용편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MD는 뭐냐면 오래의 경험을 중시했어요. 자, 보면 판매 현장이라든가 관리부, 판매 현장이라는 거 앞에 얘기했죠. 뭐, 아우 사모님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판매 현장에서 이게 영업직에 가까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이런 것들 역할을 하면서 한 10년을 거쳐야 MD가 된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 G세대들이 순발력이 좋고 속도감이 있고 변하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MD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바로 MD 전문가를 크는데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품 기획이라든가 쿠폰 부여 등 이런 데 상당한 결정권과 권한을 갖는 이런 어떤 그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MD 역할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홈쇼핑 업체에서 관심이 많다는데 이런 강아지 매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 역할이 이렇게 많이 팔린 게 과연 뭐 PD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펜용품 시장 상품 가능성을 누가 봤어? MD가 봤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방송에 편성한 거야. 자, 방송 편집한다면 누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PD야. 옛날 이제 친구들은 굉장히 그 방송 PD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로망이었지. 이제는 PD 못지않게 MD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보면 자, 홈쇼핑 업체에서 여행 관련된 MD들,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MD들의 역할을 해서 상품을 내놓는 거
있죠. 이게 다 MD들이 했다. 호텔 숙박권이나 온라인 동영상 OTT라고 요즘 많이 뜨는 거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홈쇼핑 업체들이 이런 MD 어떤 팀들이 이제 막 있어요. 지금은 생겨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또 SK 스토어 얘기해서 이것도 홈쇼핑 업체에서 발달한 앞에 얘기했던 티커머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업체들이 보면 자, 여기에 자기네들이 어떤 그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서 뭐 외부 날씨라든가 뭐 시청자라든가 뭐 이제 장면 동시 시청수 주문액 뭐 쇼 호스트라고 알죠? 판매하려고 어떤 말을 할 때 주문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어떤 장면이 있을 때 이러는가 이런 것들을 다 그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분석이 되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분석이 되면 뭐 빅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 분석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요. 아, 이렇게 빅데이터가 분석이 됐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상품 기획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상품 기획 담당자들이 자, 그 데이터를 보고 아, 지금은 이런 것, 이런 타임, 이런 시기에는 이 상품을 내놓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존 홈쇼핑 방송은 PD나 MD들의 개인 경험을 중시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소비자의 데이터가 분석된 결과를 갖고 자, MD들이 이런 어떤 그 기획을 해서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MD들의 역할이 이제 방송 이런 데서 PD 역할만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과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신발 관련된 거예요. 신발 관련된 거 잠깐 보여주고 참고를 하시는데 여기서도 뭐냐면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누구 역할이다. MD가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 제품들만 엄선해서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화장품 업체에서 여러분 뭐 손소독제 요것도 MD의 역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대표도 사실은 화장품 업체지만 남자 대표인데 화장품을 전공한 대표가 아니에요. 무역업, 경영, 사회계약 이런 공부를 했던 대표인데 이렇게 화장품 업체에서 MD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매출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라방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볼 거야.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고 라이브 방송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유통업계 주력 마케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근 이제 작년부터 자 이제 과거하고 이제 달라진 또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얼마나 MD 역할이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 자 기존의 TV 홈쇼핑 채널도 있어요. 자기네 온라인몰도 있어. 이 티커머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제4의 채널로 이런 라방이라는 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이 라방이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매출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롯데 홈쇼핑도 이런 PD하고 MD들로 구성된 이런 컨텐츠 부분이 있다는 거 얘기했죠. NSC 홈쇼핑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동영상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자, 이런 역할을 하면서 MD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해보면 MD 해보면 이런 채용 관련된 기사들이 막 뜨는 거를 볼 거예요. 굉장히 많이 뜨는데 자, 뭐 연봉이 얼마다 그리고 뭐 이제 수시 채용이다 이런 얘기 있고 거기에 읽어보면 또 전공 불문하고 채용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전공 불문하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상분기 MD 경영이라고 해서 대학 정규 과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경인여대 MD 전공이 최초다. 그러다 보니까 MD 경영 전공자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뽑아서 MD 전문가를 키워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카카오라든가 이제 라방에 대해서 앞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데서도 지금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 라방이라는 걸 굉장히 확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켓컬리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제 MD들에 대해서 굉장히 채용을 하려고 많이 늘리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어떤 온라인 쇼핑몰 뭐 이런 데서 이제 MD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채용 소식 특히 이제 MD 공격, UMF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를 해서 보면 티몬이나 UMF 이런 데서 이렇게 채용한다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인여대 MD 경영 전공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유통업체나 앞에서 얘기한 이런 서비스 업체들, 유통 서비스 업체들이 상품기획 전문가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일반 이제 인사 총무와 관련된 직무를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MD 쪽은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하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다 MD를 할 수 있는 기본 지식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이게 동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은 나는 MD가 안 맞을 것 같고 이런 사무행정 그렇다고 내가 일반 사무행정으로 가기 싫어. 뭔가 전문가가 그래도 되고 싶어. 그러면 회계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면서 갈 수도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에 있는 지식들이 다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MD를 한다 할 때 간단하게 뭐 MD 뭐 이게 파는 것만은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 지식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경영 지식이 뒷받침돼야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MD라는 역할의 전공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게 하면 처음부터 MD 전문가가 된다? No, 아니죠. 누가 어느 회사의 전문가라고 해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보조 AMD, 어시스턴트 MD나 수수 MD라는 걸 하면서 경험을 갖게 한다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물론 제가 월급을 안 받아봤지만 언론 보도에서 보도에 의하면 이제 MD 이런 전문가가 된다라면 연봉은 억대 연봉이라는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연봉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MD 전공의 교육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일일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또 홈페이지도 올라가지만 또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자,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 유통 MD라든가 유통관리, 뭐 MD 캡스톤 물론 이런 것들이 직무의 공통이 이 사무행정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기본이 되지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상품기획의 전공과 더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일반 사무행정에 관련된 MD, 컴퓨터 관리,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MD를 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 지식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기본 지식이 뒷받침돼서 상품기획 전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관련 지식 공부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상품기획 관련된 지식을 하기 위해서 경영 지식에 또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랬어요. 뭐 포토샵이나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프리미어 같은 영상 이런 편집하고 제작하는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그 MD가 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MD가 되기 위해서 여러 공부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창작을 하고 싶어. 창업도 하고 싶어.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가 있는 어떤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 나는 그냥 디자인 쪽으로 가서 공부하면 되지. 물론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MD 경영 전공에서는 진정한 상품 기획의 전공자가 되려면 이런 마케팅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경영 지식이 뒷받침돼서 이런 뭐 포토샵이나 일러라든가 아니면 프리미어 같은 이런 어떤 그 기술들을 같이 갖고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지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MD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MD 경영 전공과 함께 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꿈꾸는 어떤 그 전문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MD 경영 전공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쳐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반갑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